중국 도매 플랫폼까지 한국 상륙에 임박을 했다. 이커머스 업계는 위기감이다. 소싱을 하고 있는 분들 또한 영향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 답을 저희가 직접 찾아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1688 관련된 뉴스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 뉴스 기사를 보면서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다양한 채팅방에 이렇게 운영하는 곳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곳에 보면 이제 뉴스 기사가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셔서 그 고민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한번 전달 드려보려고 합니다. 12월 3일 뉴스입니다. 중국 도매 플랫폼까지 한국 상륙에 임박을 했다. 이커머스 업계는 위기감이다. 이 뉴스 기사를 그대로 제가 한 3-4명한테 받았었어요. 이제 1688마저도 한국에 들어왔다. 알리익스프레스가 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 1688마저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그래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중국 내부에 B2B 몰로 도매 사이트로 1688이 있었고, 저희 한국 사람들이 거기를 활용해서 지금까지는 소싱을 하거나 물건을 구매를 해서 판매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셨죠. 그리고 알리익스는 알리바바 그룹에서 만든 해외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B2C 사이트잖아요. 이제 그 두 개가 어느덧 저희 나라에 크게 진입을 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아마도 큰 이변 없이 한국에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의 물류센터가 유력하다. 쿠팡의 독주를 위협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사용자가 600만 명이 넘었고, 테무라는 사이트 260만 명, 더하면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사용자들이 중국 B2C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쿠팡이 2800만 명인데 알리가 어느덧 쿠팡의 3분의 1까지 소비자들을 확보한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 사태 때문에 이미 구매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어느 정도 하락을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저도 알리를 과거에도 썼고 최근에도 몇 번씩 쓰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처음엔 재미로, 하지만 어느 순간 꼭 필요한 앱으로 성장할 가능성 또한 현재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 기사를 제가 일부러 가지고 왔는데, 이 뉴스 기사를 보면 얘네들이 어디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방향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뉴스 기사를 보면 짝퉁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알리가 3년간 100억을 투자한다. 짝퉁 꼬리표를 중요시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 보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CJ 대한통운의 주식이 현재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알리라는 하나의 사이트가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 뭐 다들 하나씩 한 번씩 봤겠지만 말이 안 되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이 말이 안 되는 금액을 나중에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봅시다. 이 마이크가 1,300원이다. 말이 안 되겠죠. 그럼 오른쪽 옆에 이 전동 드라이버 같은 게 4,500원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 옆에 원가가 16,000원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이 16,000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알리는 이렇게 정말 저렴하게 시장에서 무언가를 풀고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7일 배송이라는 단어가 있죠. 7일 이내에 빠르게 배송을 해주겠다. 또 그 바로 밑에 패션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중요하게 하는 시장은 바로 지금 보셨다시피 저렴하게 해서 시장을 빠르게 진입을 하겠다. 7일 배송을 통해서 빠르게 물건을 줄 테니까 믿고 구매해라. 그리고 너희한테 지금 패션이 아마 중요할 것이다. 등등에 대해서 얘네들의 갖고 있는 장점을 우리한테 이렇게 어필하면서 현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알리나 알리바바 그룹 외에 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Q10이라는 곳이죠. Q10이 지금 보시면 11번가를 현재 인수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충격을 3번 받은 거죠. 처음에 Q10이 들어온다더라. 뭐 그럴 수 있지. 알리익스가 더 이제 강한다더라. 어떡하지? 이제 1688마저 들어온다. 똑같은데 세대 맞는 게 더 아프잖아요. 차라리 크게 한 대 맞는 게 낫지.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이 또는 이 셀러분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은 먹고 살아야 되고 일은 열심히 해야 되고 결국은 사업을 계속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알리 1688 Q10. Q10은 티몬이랑 인터파크, 위메프 3개를 이미 다 인수했습니다. 한 회사로 합쳐졌다. 그리고 이 회사는 나스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11번까지 흡수를 한다면 우리나라 이커머스 업계에서 3위권 안에 들 수 있는 상당히 큰 회사로 성장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고객, 한국의 판매자, 중국의 판매자, 이 3명에 대해서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판매 방식을 먼저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매 대행, 위탁 판매, 우리가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구매 대행, 위탁 판매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왔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재고를 보유한 채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소싱이라고 생각하고, 구매 대행과 소싱은 결이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큰 카테고리에서는 거의 유사한 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제조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주문을 해서 우리의 무언가를 제조하는 거겠죠.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품이라면 굳이 제조를 할 필요 없죠. 그럼 소싱을 하겠죠. 그럼 내가 굳이 제조를 했다는 뜻은 거기에 내 이름을 넣을 수 있고 내 브랜드를 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고객 입장에서 구매 대행, 위탁 판매를 뭐라고 바라볼까요? 아, 그거 중국산,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겠죠.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사지 않고 중국산을 살 때는 가격을 가장 중요시 생각할 거고, 그러면서 우려하는 것은 배송과 정품 여부,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구매 대행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싱은 당연히 메이드 인 차이나인 거 압니다. 근데 고객은 구매 대행과 소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A라는 제품을 볼 때 이 두 개를 구분을 하지 못하지만 이들이 중요시하는 포인트는 바로 편리성일 거예요. 상세 페이지가 얼마나 친화적으로 되어 있는지, 결제가 얼마나 쉬운지, 얼마나 빠르게 물건이 오는지 등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은 아마 중요시 생각할 거고요. 고객 입장에서 제조하는 제품, 즉 어떤 브랜드 상품을 사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아마도 기존의 브랜드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조하는 제품을 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지, 그걸 샀을 때 내가 얼마나 만족하는지, 아마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고객은 제조한 제품, 즉 작은 브랜드를 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셀러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어느덧 20년째 이 일을 하다 보니 구매 대행, 위탁 판매, 소싱, 제조까지 이 업에 대해서 많은 상황을 겪으면서 가졌던 제 생각을 조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대행과 위탁 판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해외 사이트, 알리익스, 1688 등이 한국에 진출한다면 아마도 판매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1688이 도매 사이트라고 해서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분명히 1688이 진입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도매상들을 많이 건드릴 것이고, 그 도매상들이 쉽고 편하게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한다면 내 제품을 빠르게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매 대행이지만 판매에 큰 영향을 받아서 판매가 많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알리바바 그룹을 활용해서 구매 대행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마도 상당히 크게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품에 따라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확률은 아주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소싱을 하고 있는 분들 또한 영향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매 대행과 위탁 판매를 해보셨던 분들은 이미 셀러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구매 대행 셀러가 진입을 하면서 소싱을 해서 판매하는 셀러들이 아마도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 대행은 제품의 일반적인 영업이익률을 10에서 30%를 본다면, 소싱을 한다면 많은 제품을 주문하기 때문에 이익률을 50% 이상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싱을 하고 있는 셀러분들 또한 어쩔 수 없이 영향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실 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고객 친화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매 대행과 소싱의 가장 큰 차이는 내 눈에 이 제품을 보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 눈앞에 우리 제품이 있고 이 제품을 고객한테 판다면 우리는 훨씬 더 친화적으로 이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조를 현재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업에서도 큰 영향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매 대행의 시장이 죽고 소싱이 많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싱과 제조가 연결이 되어서 소싱 하시던 셀러분들이 또 제조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작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소싱보다는 훨씬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대응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구매 대행으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안정화되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소싱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소싱을 해서 이미 내가 어느 정도 사이즈와 규모를 만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제조로 넘어와서 내 제품, 내 브랜드를 해야 되는 순간으로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는 고객으로서, 판매자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봐야 되냐를 두 가지 측면에서 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중국 판매자들의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까를 우리가 예측을 해서 이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커머스는 늘 변해왔습니다. 20년 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왔습니다. 옷은 보고 샀어야 되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사서 나중에 집에서 입어보는 문화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온라인 시장이 꽉 찼다. 이 시장 레드오션이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저는 20년 전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티켓몬스터, 위메이크 프라이스, 쿠팡이라는 회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티몬, 위에프, 쿠팡을 말하는 거고요. 이 당시에 약간의 트렌드,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식당이든지 50% 하는 할인 쿠폰을 가지고 가서 맛있는 음식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티켓몬스터의 티켓이라는 이름이 빠지고 티몬, 위메프 프라이스, 우리가 가격을 마음껏 조절한다. 가격을 중요시했던 곳은 위메프로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현재는 여기 있었던 쿠팡이 살아남았고 네이버라는 곳이 더해져서 현재 네이버와 쿠팡의 전성시대를 저희는 현재 살아가고 있고요. 어쩌면 10년 뒤, 어쩌면 몇 년 뒤에 이 시장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네이버, 쿠팡, 그리고 다양한 해외 사이트들이 이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크게 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에서 꼭 전달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커머스는 항상 변해왔다. 특히 10년 단위로 크게 변해왔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203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 시즌이 원래 맞다라는 얘기를 꼭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구매 대행했던 것은 20년 전에 일본에서 기저귀를 구매 대행을 하고 미국 아마존에서 유모차 아기띠를 구매 대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 대행 시장이 20년 전에 있었던 게 어떻게 됐을까요? 해외 제품이 한국에 쉽게 들어오게 되면 빠르게 없어졌습니다. 즉 구매 대행이라는 단어가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라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서 분명히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중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국 셀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가 하나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중국 셀러들이 현재 어떻게 이익을 벌어가고 있죠? 대량으로 한 번에 1000개를 판매하고 이익을 조금 낮게 해서 취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기 나라에서는 소량으로 판매하겠죠. 1개, 2개, 3개를 팔죠. 관리 인원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량 판매는 높은 이익을 함께 취해가야 됩니다. 1번, 2번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3번, 소량 판매인데 낮은 이익.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소수의 인원에게 1개, 2개, 3개를 판매하면서 낮은 이익을 준다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중국 셀러가 과연 이걸 원할까요? 아마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건데 쿠팡에서 로켓 배송을 처음 했을 때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모든 생필품을 무조건 10%를 할인해주고 택배비를 무조건 무료로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켓 배송이었죠. 우리가 사고 있는 화장지, 물티슈, 일반적인 제품을 10% 할인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그 당시엔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쿠팡 로켓의 시장 점유율을 확 올라간 다음에 향후에 수수료를 올려가는 방식을 취했죠. 즉 쿠팡도 많은 할인을 통해서 많은 판매를 이끌어내는 경험을 합니다. 중국 셀러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량 판매와 낮은 이익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곳에서 보셨다시피 마이크라는 제품 또는 전동 드라이버라는 제품이 진짜로 원가가 2,000원, 3,000원일까요? 그 금액에 팔 수 있을까요? 아마도 중국 셀러들은 그렇게 팔리기를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와 중국인들에 대한 특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중국의 인건비가 얼마나 될까요? 한국의 인건비가 평균 급여가 200~300만 원대라면 아마도 중국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저희보다는 낮을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중국이 정말 저렴하다고 했던 것은 중국의 인건비가 과거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때일 때 이야기고요. 어느덧 중국 또한 이제는 인건비가 상당히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을 1년에 2~3번씩 가면서 느끼는 건데 중국에서 선물을 사와야 될까요? 아니요. 중국에서 선물 안 사와도 됩니다. 선물 사려고 봤는데 중국 가격이 상당히 높은 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결코 소매가가 낮지 않은 거죠. 중국에서 정말 한 1~20% 싼 것 같긴 합니다. 한 20~30% 쌀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마트에 가거나 번화가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타오바오 사이트만 들어가서 가격을 확인해 봐도 한국 가격이랑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국 시장을 하나 더 보셔야 될 건 중국인들은 아직까지 가품이나 불량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짝퉁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광저우는 한 건물이 정말 수십 층짜리 한 건물이 전부 다 짝퉁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근데 그 밑에 공안, 즉 경찰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짝퉁을 만드는 인력들이 그 나라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짝퉁을 만들지 말라고 할까요? 아마도 짝퉁을 우리나라에 판매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쉽고 빠르게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불량에도 중국인들이 상당히 관대합니다.
우리나라는 100개 중에 3개, 한 3% 정도만 불량이 나와도 불량이 높다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중국과 낮은 금액에 거래해봤던 곳들은 대부분 20%는 불량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량이 나왔다고 한들 그걸 불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우리가 물건을 주문하는 이유는 낮은 가격 때문이죠. 낮은 가격 때문에 물건을 주문하면 그들은 낮은 가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만들어내냐? 1, 2천만 원 주고 만든 그 금형을 원래 10만 개만 생산해야 되는데 20만 개, 30만 개, 아니 100만 개를 생산하는 거죠. 즉 불량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들도 이미 알고 있고 그걸 관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셀러 입장에서 두 가지를 한번 봅시다. 이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을까요? 적게 벌고 싶을까요? 많이 벌고 싶습니다. 소비자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팔고 싶을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쉽고 편하게 많이 팔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셀러들은 대량으로 낮은 이익 또는 소량으로 높은 이익을 취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깐 알리나 1688이 저렴하게 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그들도 높은 금액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3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한국 소비자들, 한국 판매자들, 중국 판매자들 다양한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봤는데요. 이걸 가지고 자기 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전제품을 판다면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해당될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내가 패션 브랜드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렇게 대응하세요 라고 말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정답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과연 내가 취하고 있는 이 카테고리에서는, 이 가격대에서는, 이 브랜드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 2년, 3년이 아니라 5년, 10년 오래가는 셀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거고 그 답을 저희가 직접 찾아보려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가설을 꼭 한번 세워봐라고 전달드리고 싶은데요. 가설을 세워야 그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을 해야 다시 수정된 조금 더 디테일한 조금 더 가능성 높은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들 걱정하지 마시고 1688 들어와 봤자 내 업에 큰 영향을 안 줄 수 있고요. 알리익스프레스 지금 잠시 유행일 수 있습니다. 잠시 매출이 떨어지는 게 연결돼서 내 매출이 혹시 알리 때문에 떨어졌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깊이 분석을 해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태풍은 곧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죠. 수영장에 물이 빠져봐야 수영복을 누가 안 입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어쩌면 누군가의 제품을 대충 대량 등록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이렇게 수영장에 물이 빠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영복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셔서 혹시라도 파도가 치고 태풍이 오고 수영장에 물이 빠지더라도 꼭 생존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제품과 브랜드를 판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